인생에 가진 거 없는 걸 찾는 게 더 쉬웠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자산과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가진 여성은 고민거리 하나 없어 보였는데요. 언제나 더러운 인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꽤 인기 없는 시이였습니다. 그녀가 웃지 않았던 것은 남들에게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레이첼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중인데요. 항상 상승세인 주류 사업과 고급차에 수영장 딸린 3층짜리 저택에 듬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제 스스로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제가 불평불만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 못할 걷는 사람이 왜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냐고 말하죠. 하지만 제가 남몰래 가지고 있는 고통은 더럽다고 생각할 뿐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도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모르죠. 저는 언제나 완벽한 삶을 강요받았고 가족들에게조차 틀어진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안해야 하던 집에서조차 저는 정한의 비밀을 꼭꼭 숨긴 채 살았죠. 오직 저의 유능한 비서 한나 씨만 알고 있답니다. 최근 극심해지던 고통으로 인해 미국까지 갔으나 결국 치료법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포기하려던 그때 제 비서가 자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방법을 찾아 저를 살려주었죠.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던 저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와 구두를 신어 단정하고 우아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했죠.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꽤 유명한 주류회사 C였습니다. 여러 행사장엔 우리 회사 샴페인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그 행사장들마다 돌아다녀야 했죠. 아버지는 일종의 고객 관리라며 우리 제품을 먹는 사람들의 반응을 항상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장은 품격 있는 C들 만남의 장이었고 보기만 해도 불편한 파티복을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했죠. 거기에 하루에 행사장을 한 곳만 도는 것이 아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기에 기본 무한 시간은 구두를 신고 생활했고 밤엔 다리가 부어서 구두를 벗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때론 아버지가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노력 덕분인지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해갔고 샴페인, 와인, 위스키 등 여러 제품을 만들어내며 엄청난 수익을 냈죠. 수익과 더불어 제 고통은 더해갔지만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구두를 벗었는데 발톱이 빠질 듯 아파오던 것이었습니다. 평소 다리가 부었을 때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냥 흔한 통증이겠거니 싶어 그냥 넘겼는데요. 그러던 중 점차 발톱 색깔이 뿌옇게 변하고 엄지 발톱은 시커멓게 변하기도 했죠. 그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발톱 색깔은 신경도 쓰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무좀의 신호였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엄지 발톱만 색이 변하더니 다른 발톱들도 점차 색이 변하기 시작했죠. 무좀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좀이라고 하면 발이 무척이나 간지러운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간지럽지도 않았으니 그저 구두를 오래 신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거무튀튀하고 노란 발톱이 보기 싫어 피부관리샵에서 발톱 매니큐어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엄지발가락이 부어서 바닥에 한 발도 댈 수가 없었죠. 소리 지르며 부모님을 불렀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겨진 저는 내향성 발톱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들었습니다. 엄지발톱이 엄지발가락 옆을 파고들었던 것이었죠.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꽤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아프진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가 아픈 줄 알았다고 했죠. 이건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수술 준비가 시작되고 의사는 무표정으로 마취할 때 조금 아플 것이라고 했죠.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주사로 마취를 한다기에 엉덩이, 수사 정도의 고통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취 주사는 제 발가락을 향했고 너무 아파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심지어 마취가 덜 된 것 같다며 한 번 더 찔러 넣었죠. 눈물이 났지만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땐 의사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수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마취할 때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의 수술이 끝난 뒤 의사는 구두를 신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어야 하는 자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졌고 고통의 수술을 몇 번 더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업장도 안정이 되어가자 다행스럽게도 점차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고 나이가 드니 높은 굽을 신지 않아도 되더군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발톱이 점차 두꺼워지는 것이었죠.
엄지 발톱은 무슨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었고 발톱 깎기로 잘리지도 않았습니다. 피부샵에서도 이런 건 자신들도 처음 본다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죠. 피부과에 갔더니 발톱 무좀이라고 했습니다. 치료가 무척이나 어렵고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죠. 주기적으로 약을 먹고 발톱에 약을 발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톱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고 이젠 구두는 발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구두 아래에 있는 두꺼운 발톱 자국이 드러나 보였거든요. 그래도 한 회사의 얼굴이 되는 CU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먹고 발톱을 바르다 보니 간에 무리가 와버린 것이었죠. 병원에선 더 이상 약을 쓰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지 못하니 갈수록 고통은 심해졌고 전 고통을 참기 위해 항상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제 가족들은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더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엄마는 맨날 화가 나 있다고 하고 남편도 인상 좀 피고 다니라고 잔소리할 정도였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제가 가족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비서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비서는 군말 없이 방법을 찾아왔죠. 대한민국으로 가볼 생각은 없냐며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프랑스도 못하던 걸 대한민국이 하겠냐며 소리쳤죠. 제가 불같이 화를 냈지만 비서 한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밖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다른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죠. 그러던 중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신제품 주류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초대박 기회였죠. 미팅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발톱에서 올라오는 고통이 저를 괴롭혔지만 회사에 사활이 걸려있던 터라 이 약물고 끝마쳤습니다. 무사히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미국 회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돌아오던 직후 사건은 터지고 말았죠. 또다시 엄청난 고통에 걷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부랴부랴 미국 병원 응급실로 저를 데리고 갔고 병원에서 제 발톱을 보더니 이건 내성 발톱도 심각하긴 한데 발톱 무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온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두껍게 무좀이 진행됐을 경우 자신들은 발톱을 뽑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발톱을 뽑는다는 말에 무척이나 덜컥 겁이 났죠. 비서에서 싫다는 사인을 엄청 보냈습니다. 비서는 잠시 대표님과 이야기하겠다며 의사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죠. 비서는 제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며 발톱을 뽑지 않고 고칠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톱까지 뽑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판국의 비서의 말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향했죠. 사실 제 비서는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 대한민국에 관한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비서가 대한민국으로 가자 했을 때 무시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미국에서 발톱을 뽑아야 한다고 했기에 어디든 여기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한 관리샵에 들어가게 됐죠. 프랑스에서 발톱 관리를 받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발톱을 본 관리샵 사장님은 많이 고통스러웠겠다면서 스케일링이라는 시술을 한다고 말을 했죠. 치아도 아니고 무슨 말일까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발톱을 갈아내는 것이었죠. 비서는 무좀 때문에 썩어 들어가던 발톱을 뽑거나 수술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발톱에 닿아서 아플까 걱정했는데 아프기보단 그냥 진동 느낌만 있지 아프지 않았습니다. 갈아낸 뒤엔 바위 같은 기구로 발톱을 잘라내기도 했죠. 얼마나 갈았을까요? 두꺼운 발톱 무좀 아래 숨어있던 깨끗한 발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온전한 발톱을 보는 것 같았죠. 원장님은 무좀으로 인해 발톱이 두꺼워지면 아무리 그 위에 약을 발라도 흡수가 되지 않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톱을 갈았던 것은 무좀균이 박혀있던 발톱을 모조리 잘라내고 새 발톱이 자라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했죠. 앞으로는 절대 구두를 신지 말고 발이 편한 신발을 신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톱 매니큐어는 칠하지 않는 것이 건강상 좋다고 했죠. 매니큐어는 손발톱이 숨을 쉬는 구멍을 막아 무좀균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받고 난 뒤 비서가 준비해준 편한 운동화를 신고 바닥을 걷는 기분은 너무도 새로웠죠. 매일 돌덩이를 하나 발등에 짊어지고 걷는 기분이었는데 발이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억만금을 주고 싶었지만 관리샵 원장은 정해진 가격만 주면 된다고 한사코 거절했죠. 프랑스로 돌아온 후 발이 편해져 고통이 없어지니 절로 인상도 펴지고 웃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작 우리 유능한 비서 한나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고통을 조금 덜 겪어도 됐었을 것 같아 뒤늦은 후회가 몰려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한나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유능한 비서 한나 씨의 제안 덕분에
더욱 완벽한 삶을 갖게 된 레이첼 씨는 밝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죠?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